안녕하세요. 유저 리서처입니다. 많은 유저 리서처 분들께서 사용자 조사를 마치고 팀원들과 그 내용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액션 아이템 또는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 아이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액션 아이템이 수용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험을 하시는 유저 리서처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팀에 전달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었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액션 아이템이 사용자 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통념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통념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사용자 조사의 문화, 두 번째는 학교나 학계에서 유저 리서치를 가르치는 커리큘럼 상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후자인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나의 추측으로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에이전시 쪽의 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에이전시에서 일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좀 가지게 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뒤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제언이나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이 섹션이 99%는 들어가게 돼요. 이 recommendation이나 제언이 빠져있는 보고서는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존재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에서의 사용자 조사 문화에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코멘데이션이랑 제어는 반드시 모든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가 아니라 많은 유저 리서처 분들께서 아마 일하고 계신 이 인하우스라는 조직에서 우리가 액션 아이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인하우스에서의 유저 리서처 분들의 사용자 조사의 결과에 액션 아이템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액션 아이템은 사용자 조사의 메인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제 관점에서는 일종의 부가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좀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로 유저 리서처는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저 리서처 분들께서 일하고 계신 이 복잡한 제품 환경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요. 유저 리서처가 절대로 개발자들보다 더 개발을 잘할 수 없고 디자이너분들보다 더 디자인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분들보다 더 제품의 스펙적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 리서처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기획이나 개발이나 디자인의 어느 지점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는,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가 담겨있는 솔루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액션 아이템이 단편적으로 유저의 반응만 담겨 있는 액션 아이템이라면 아마 제품을 만들어가는 팀원분들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팀원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공감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액션 아이템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반드시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어야지만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산출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디자인 시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기획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스펙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산출물들이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 적절한 산출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산출물이 없이도 충분히 임팩트를 발휘하는 조사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우였다기보다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타당성 있는 논리로 왜 그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 영역을 파고들었던 경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저 리서처가 솔루션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액션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종착점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효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설득과 공감이라고 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리서처가 사용자를 직접 만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행동이나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유저가 정말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설득과 공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저 리서치의 궁극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팀원분들로부터 다양한 챌린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유저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는 유저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유저 리서처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라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유저들의 행동을 정말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왜 그 팀원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유저가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이 사용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왜 사용자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사용자는 저렇게 느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Y들이 꼬리를 물고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유저 리서처가 정말 깊이 있게 사용자를 이해했다면 그 꼬리를 물고 있는 Y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달성이 된다고 하면 기획자나 개발자나 디자이너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의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방향성을 유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묶어주는 과정에서 각자가 느끼던 것과 달라서 발생하는 이런 챌린지들과 Y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유저 리서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션 아이템이나 이런 산출물들이 유저 리서치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득과 공감이 되지 않은 채로 제시되는 액션 아이템이나 솔루션들은 아마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액션 아이템과 솔루션이 없지만 설득과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어련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솔루션이 또 도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액션 아이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유저 리서치 결과를 잘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 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 설득과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